기축통화라는 말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결제를 위한 화폐이고 지금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450년에서 1530년까지 80년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다음은 스페인이 1530년에서 1640년까지 110년간 기축통화였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가 1640년에서 1720년까지 80년간 유지했고 다음은 프랑스가 1720년에서 1815년까지 95년간 그 다음은 영국이 1815년에서 1920년까지 105년간 이어지다가 1921년부터 지금까지 101년간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영제국 시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면서 패권을 유지하였지만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비용의 부담으로 파운드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군수 물자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당시에는 전 세계 70% 금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 군사적 강국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상을 했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정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의 경제 복구를 위해 유럽에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근본이제를 다시 실시할 충분한 금이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 신용화폐를 발행할 만큼 안정된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통화질서를 새롭게 정비하여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1944년 미국의 뉴양크 저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환율은 1% 안에서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금에 고정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연결되는 금환본이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위기 1955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이 미국 달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년간의 긴 전쟁으로 미국이 전비 지출과 국제수지 적자로 성장이 멈춰있는 사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금의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켜버리는 닉슨 쇼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말이며 사실상 지금까지 발권한 달러를 보증해줄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19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이 모여 금과 연동하지 않고 달러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의 영향으로 석유 가격이 4배로 폭등하는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키신저 장관은 이 위기를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석유의 결제 대금을 달러로만 지불하는 페트로달러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펙의 석유 가격 결정권을 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달러는 현재까지 세계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는 페트로달러, 즉 석유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RS, 연준은 미국식 중앙은행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달러 발행을 하고 시중민간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이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지시하는 기관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는 있지만 한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준은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출자자는 민간은행의 연합체이지만 민간은행에 저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발언권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이 정부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정부는 연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준은 주주에게 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요 주주는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기축통화의 조건. 첫째, 신뢰성. 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두텁고 통화 가치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환성. 환전이 자유롭고 통화의 공급과 수요가 충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력.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금융업. 발전된 금융시장으로 투명하고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변경 가능성. 유로화는 유럽 여러 나라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관계로 각 나라마다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국이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수출로 유지하는 나라가 무역 적자를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공개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달러를 위협할 만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축통화의 지위가 확고하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국제결제 시 통화 비율 순위가 39.92%로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국제외환 거래의 88%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 중 미국이 23조 달러로 전 세계 약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SDR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가 편입되어 11% 수준까지 와 있지만 미국 달러가 42%로 아직은 1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지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